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에서 현재 ML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태학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감사하게도 RL 운영진 분들께서 좀 초대해 주셔가지고 첫 번째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목차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발표는 좀 2023년에 좀 탑 컨퍼런스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어떤 논문들이 나왔는지 좀 가볍게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혹시 일단 발표가 다 끝난 이후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뭐 저도 이제 이 서브필드들에 대해서 딥하게 연구하는 연구자는 아니어가지고 좀 답변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주제 선정하게 된 이유 말씀드리고, 논문이랑 그 논문이 해당되어 있는 서브필드들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 선정이고요. 근데 왜 이런 발표를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일 하다 보면 뭐 여기 대학원생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현업에 있다 보면 좀 논문을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약간 게을러지기도 하고 제 얘기긴 한데, 그래서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가장 이렇게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머신러닝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탑컴퍼 기준 하나당 한 2,000편 정도의 논문이 나오고, 그 중에서 RL로 필터링 걸었을 때는 이제 컨퍼런스당 한 100개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논문 팔로우하기 힘들어서 이번 기회에 저도 좀 찾아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제 선정된 주제에 부합하는 RL 서브필드들은 어떤 기준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좀 말씀드리면, 컨퍼런스별로 이제 RL 키워드를 걸었을 때, 필터링을 걸었을 때 이제 자주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뭐 오프라인 RL이라든지 세이프 RL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대로 좀 필터링을 걸어봤고요. 이제 기준이 되는 데는 ICLR, 뉴립스 그리고 ICML 기준으로 했었고,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오프라인 RL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뭐 예전부터 오프라인 RL 논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고, 아무래도 온라인 인터랙션 안 하고 샘플링 비용을 좀 줄인다는 측면이 장점인 것 같아서 많이들 연구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 RL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메타 RL은 3%밖에 안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것들이 한 3에서 5%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RL 판이 지금 아직 좁은 이유가, 저는 RL 리얼 월드 어플리케이션이 좀 잘 안 돼서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메타 RL을 좀 가져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메타 RL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타 RL이랑 멀티 에이전트 RL이랑 오프라인 RL에 대한 논문을 하나씩 선정해 왔고요. 앞서 소개한 기준에 부합하는 RL 서필드 내에선 또 어떤 기준으로 최종 논문을 선정했는지 말씀드리면, 좀 잘렸네요. 논문이 좀 많이 있었는데 좀 이제 타이틀이랑 앱스트랙트를 읽어봤을 때 아이디어가 좀 참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논문을 좀 가져와 봤고요. 적용을 하기에 좀 괜찮아 보인다. 사실 세 가지 논문 다 이렇게 막 어플리케이션에 좀 적절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너무 이론적이지 않은 선에서의 논문을 좀 가져와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기호는 당연히 반영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 논문 소개해드릴 논문은 세 가지고요. 각각 논문들이 이렇게 있고, 먼저 서브필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오프라인 RL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온라인 인터랙션 하면서 에이전트 환경 간의 실시간 상호작용으로 샘플링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행동 정책 파이 베타를 통해서 샘플링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따로 추후에 어떤 파일을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방식의 연구에 초점이 되어 있는 서브필드입니다.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건 요새 생성 모델 관련해서 굉장히 핫하죠. 포워드 프로세스랑 리버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확산하고 다시 모이는 분포 과정을 통해서 확률 변화에 어떤 학습을 해보겠다라는 초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제 표현력이 좋다는 게 장점이어서 최근에는 이미지 생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문을 가져온 이유는 이런 디퓨전 모델의 표현력을 활용을 해서 오프라인 RL에서 좀 고질병 같은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이 논문을 들고 오게 됐고요.
다음은 멀티 에이전트 RL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이 있는 서브 필드인데 이제 단일 에이전트가 아니라 좀 여러 개 에이전트를 그룹으로 묶어서 이 그룹 간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학습 연구를 하는 서브 필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에이전트들이 연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각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룹 기반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좀 초점이 맞춰진 연구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파르스 리워드 문제 같은 경우는 RL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엠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리워드가 잘 주어지는 환경이 있는 반면에 스파스 리워드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엔 진짜 터미널 스테이트에서만 리워드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드물게 제공되는 보상에 따르면 이제 정책을 학습할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옵티멀로 유도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MARL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해결하려고 하는 논문을 가져왔고요.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논문은 이 공동의 태스크에 대해서 좀 비협조적인 이른바 이제 게으른 에이전트라고 하는 어떤 포맷을 정의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형태로 이 스파스 리워드 엠브에 대한 대응력을 좀 올렸다 이런 논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건 메타RL인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좀 대응이 가능한 그런 RL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에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스페시픽한 태스크에는 좀 나중에 파인 튜닝을 한다라는 아이디어로 연구되고 있는 메타RL이고요. 그리고 로버스트니스는 머신러닝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용어인데 이제 다양한 인풋에 노이즈가 껴있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일반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항상성에 관련된 속성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RL은 대부분 이제 여러 태스크들을 뽑아서 그것들의 평균점으로 좀 수렴하는 학습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태스크의 베리언스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학습이 전반적으로 언스테이블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절 가능한 안정성이라고 하는 베타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새 알고리즘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논문은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 RL 문제를 디퓨전 모델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앱스트랙트에서는 기본적인 오프라인 RL은 이제 사전에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셋에서 정책을 학습을 하는데 기존의 그 데이터셋 내에 존재하지 않는 행동들, 분포 외 행동들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엔 학습되어 있는 정책이 좀 불안정해진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표현력을 개선해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수집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식엔 다시 네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책 정규화하는 방법이랑 아니면 이제 큐 펑션에 컨스트레인트를 걷는 거랑 그다음 모델 베이스드 기반의 방법이랑 그다음에 어떤 보상 기반의 시퀀스를 예측하는 문제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1번 정책 정규화 관련된 그 솔루션에 좀 집중을 하고요. 이제 이 방식은 새로 만들어내는 이제 어떤 파일을 기존에 사전에 수집된 데이터를 샘플했던 파이 베타와 좀 어느 정도 유사하게 너무 거리가 떨어지지 않게끔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이런 정책 정규화 방식은 상기한 네 가지 방식 중에 가장 성능이 나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기존의 데이터를 샘플링할 때 사용했던 어떤 행동 그 파이 베타 정책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데이터로만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표현력이 잘 안 돼 있다면 그 해당 파이 베타에 대한 표현이 부족하다면 좀 성능이 나빠진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력 부족에 대한 원인으로는 다시 두 가지를 꼽는다고 하는데요. 일단 정책 클래스 표현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책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분포의 어떤 타입을 말하고요. 우리가 이제 분포를 말할 때 가우시안처럼 이렇게 평균을 하나 가지고 양쪽에 동일하게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는 분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포들도 있죠. 뭐 다봉 분포, 멀티모달이라든지 아니면 외도 때문에 한쪽으로 쏠려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분포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단순히 기존의 방법들은 가우시안으로만 피팅하려고 해서 표현력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사전에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할 때 사용되는 파이 베타가 한 가지가 아니고 이제 임프루먼트를 통해서 계속 여러 가지로 바뀐다고 해요. 그럼 이랬을 때는 데이터들 간에 이제 사전에 추출됐던 그 원인이 되었던 정책이 달라지게 되고 이랬을 때는 각기 데이터가 갖고 있는 최적점, 최적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를 하나로 혼재했을 때 단순히 이제 가우시안 형태로 피팅하게 되면은 좀 표현이 안 된다라는 단점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좀 중점이고 두 번째로는 부적절한 정규화 함수를 사용해서 또 그렇다는데 이제 KL 다이버전스랑 MMD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도 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표현력이 부족하면 이제 이런 뭐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잘 피팅이 안 된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디퓨전 모델을 활용한다고 하고요. 이 디퓨전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제 사전에 수집된 데이터 정책 파일을 좀 잘 피팅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거리가 멀지 않은 Q밸류가 더 높은 정책을 새로 만들어서 개선을 하면 좀 정교화가 잘 먹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디퓨전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삽화만 좀 넣어봤고요. 디퓨전 모델은 이제 최근에 생성 쪽에서 좀 인기가 많은 모델로서 이런 어떤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노이즈를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가해 가면서 완전한 노이즈 이미지로 만들고 그걸 다시 복원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 변화 확률 분포를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논문은 이제 DDPM이라고 하는 논문인데 요거는 리버스 프로세스 과정에서 유넷이라고 하는 그런 그 뉴럴넷을 사용을 해서 이 변화 과정을 제대로 학습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저 클래시파이어 프리 디퓨전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그 이 디퓨전을 컨디셔널하게 어떤 조건을 주고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 복원을 할 때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는 게 아니고 그 리버스 프로세스 과정에서 어떤 가이던스 뭐 예를 들면 Q밸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데이터 원본 데이터 여기서는 이미지고 이제 RL에서는 액션이겠죠. 그거를 복원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복원을 할 수 있다. 어떤 지시자를 넣어주는 논문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디퓨전 프로세스는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이런 디퓨전을 통해서 어떤 사전에 데이터 수집을 했던 그 파일을 피팅하고 거기서 큐러닝 가이던스를 조금 넣어줘가지고 조금 더 나은 정책을 새로 생성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 생성이랑 폴리시 임프루먼트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행동 정책을 표현하는 방법이랑 이 모델 학습관의 큐러닝 가이던스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논문에 좀 나와 있고요. 뭐 이 로스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디퓨전 로스를 그대로 쓰는 방식이고요. 이제 샘플링 기반의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오프라인 데이터셋을 추출했던 그 데이터 파이 베타에 대해서 정책 파이 베타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이다. 이러한 내용이었고 그 이 과정에서 단순히 디퓨전 로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새로 이제 추출하는 정책의 Q밸류 값을 마이너스 텀으로 걸어줘서 이 디퓨전이 피팅을 하면서 동시에 손실을 Q밸류만큼 줄여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Q밸류가 가장 높은 쪽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유도가 되어 있는 손실 함수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규화랑 이제 폴리시 임프루먼트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짜잘한 뭐 테크닉들, 뭐 스케일링이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그리고 이제 더블 큐러닝 트릭을 좀 사용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전반적으로 알고리즘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배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제 현재 기준 내지는 현재 다음 스텝인 T+1까지 기준의 샘플에 스테이트랑 액션을 뽑아서 현재 액션을 뽑으려고 하는데 우선 크리틱 네트워크를 조금 한번 정확하게 학습을 시키자는 측면에서 먼저 미래 스텝이랑 미래 액션을 가지고 이제 크리틱 네트워크를 한 차례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뽑은 이제 스테이트랑 액션을 가지고 다시 폴리시 임프루먼트를 한 차례 진행을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느 정도 정규화가 되어 있으면서 개선이 된 폴리시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타겟 네트워크를 좀 소프트하게 비율로 나눠서 업데이트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2D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실험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소타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고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내용은 정책에 대한 표현이 중요하다. 실험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멀티모달 형태의 어떤 분포를 세팅을 미리 해놓고 기존의 소타 방식들이랑 디퓨전 방식으로 각자 피팅을 해봤을 때 디퓨전이 가장 멀티모달을 잘 표현을 하더라. 나머지 뭐 가우시안으로 표현을 하든지 하는 그 모델들은 중간점에 모드 커버링의 어떤 경향성을 보이거나 중간에 좀 산재되어 있다 이런 결과를 보였고요. 결론적으로 디퓨전 모델은 좀 잘 표현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 이 디퓨전 학습 동안의 스텝 사이즈를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스텝 사이즈가 많아지면 당연히 노이즈를 세분화하게 잘라서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표현력이 좋아지지만 연산량이 나빠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다시 나오고요. 이제 이런 그 가설을 세운 모델에 대해서 D4RL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성능 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짐 무조코랑 엔트메이즈랑 에드로이트랑 키친이라고 한 4개 벤치마크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예시는 이렇고 뭐 무조건은 그냥 보행 관련한 거고 엔트메이즈는 개미가 이렇게 걸어다녀서 좀 내비게이팅하는 그런 테스트고요. 에드로이트는 요 손으로 뭐 문을 연다거나 아니면 뭐 펜을 돌린다거나 이런 동작들을 수행하는 환경이고 키친은 이제 뭐 오븐이랑 그 뭐 버너랑 위에 라이트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상태까지 도달할 때까지 어떤 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벤치마크 환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D4RL 환경에서 벤치마크를 했더니 우선 디퓨전 N스텝, 적절한 디퓨전 N스텝의 경우에는 실험상으로는 한 5개 정도로 나와 있다. 5스텝 만에 좀 잘 표현력도 좋고 연산량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스텝 수로 정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조코 태스크에서는 이제 디퓨전 모델이든 기존 소타들이든 다 성능이 좋았는데 일부 태스크에서는 조금 더 디퓨전 QL이 더 좋았고 엔트메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소타들은 스파스 리워드한 환경에 부딪혀서 좀 학습이 잘 안 됐는데 이제 디퓨전의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좀 잘 됐다. 이제 에드로이트랑 키친에서도 디퓨전 QL의 성능이 좀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가져온 이유는 이제 멀티모달 같은 좀 표현하기 어려운 분포에 대해서도 잘 피팅을 해서 이제 다음 절차를 밟기 위해 사용한 아이디어가 좀 재밌었고요.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RL의 한계점을 디퓨전의 표현력으로 해결한 재미있는 사례여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베이스라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그 디퓨전의 표현력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재밌게 느껴져서 가져오게 됐고요. 다음은 멀티 에이전트 RL 논문인데 요거는 이제 스팔스 리워드 한 문제는 강화 학습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 중 하나로서 좀 리워드가 잘 보급되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폴리시 학습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과정에서 원인을 게으른 에이전트가 익스플로레이션을 적극적으로 안 해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상정을 하고 이 게으른 에이전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해결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외부 보상을 추가해 줄 수는 없으니까 에이전트 내부에 내재적 보상 2가지를 추가를 해줘서 해결을 했고요. 뒤에서 더 말씀드리면 기존 소타들은 어떻게 에이전트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잘 했었는데 그래도 걔네들도 스팔스 리워드 환경에서는 잘 학습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이 잘 안 돼서 로컬 옵티머에 빠지게 되고 얘들은 게으른 에이전트다라고 상정을 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으른 에이전트가 발생하는 이유는 역시나 또 다시 스팔스 리워드한 환경 때문이라고 해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문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까지인 큐믹스는 왜 스팔스 리워드에서 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는 좀 논의를 하고 있고 이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큐믹스를 학습을 시켰을 때 이 환경은 이제 3대3 마린들끼리 싸우는 환경이고요. 여기서 빨간색 부분이 우리가 학습시키는 에이전트인데 보면 두 번째 B 그림부터 이제 전투로부터 이탈해서 나와 있는 에이전트가 있고요. 이렇게 이탈되어 있을수록 승률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불충분한 탐험 이렇게 나와 있게 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탐험을 할 수 없고 그 상대방의 어떤 체력이나 위치 정보를 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금 또 게으른 에이전트가 발생하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대 3이면 이겨볼 만한데 협력이 부족해서 상대를 제거를 못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해결하느냐,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레이에스라고 하는 이제 프레임워크고요. 발음이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발음에 대한 디렉션이 없었어서. 이런 레이에스 프레임워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일단 레이즈 에이전트와 팀에 대해서 우선 정의를 하고요. 정의를 할 때는 글로벌 상태, 게임 전체 상태에서 우리 팀에 관련돼 있는 상태를 내부적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팀에 관련돼 있지 않은 뭐 상대 위치 정보나 체력 같은 정보를 이제 외부적 상태라고 해서, 이 레이에스는 외부적 상태 정보에 좀 집중을 하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외부적 상태에 좀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좀 출발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의 행동 양식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태가, 외부적 상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히 못 받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 상태로 그 다음 외부적 상태에 어떤 영향력을 잘 끼치지 못한다 하면 이거는 이제 레이즈 에이전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상태를 정확히 못 받았지만 다시 어떤 액션을 한다. 그랬을 때 외부 상태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 또한 어떤 되게 중요한 행동은 아니고 그냥 단기간의 전략 정도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레이즈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집중하는 레이즈 에이전트는 이제 스테이트를 받아와서 액션을 할 수 있는데, 액션을 했을 때 외부적 상태에 대해서 진짜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어떤 전략을 택하는, 말 그대로 상대의 위치나 체력은 알았지만 도망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에이전트가 레이즈 에이전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희망하는 딜리전트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 상태를 정상적으로 받아오고 그다음에 액션을 다시금 이제 유의미한 행동으로 바꾸는 그런 에이전트를 근면한 에이전트라고 여기서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부 상태에 영향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 내부적 보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이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내재적 보상 두 가지가 추가가 되고요. 인디비주얼 딜리전스 인트린직 모티베이션이랑 콜라보레이티브 딜리전스 인트린직 모티베이션 이렇게 있어서, 이제 하나는 에이전트 스스로의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리워드고요. 이제 하나는 팀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좀 동기부여하는 그런 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수식만 보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얻어지는 다음 상태의 분포랑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나머지 행동들에 대한 분포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그 차이가 크다고 하면 얘는 외부적 상태에 대한 영향력이 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리워드로 주는 방식이고요. 이 CDI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데 이제 요건 팀 관점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잡다한 어떤 계산 방법이랑 그리고 이 상태 천이에 대해서 게임에서 온라인 인터랙션 하면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따로 그 모델링 해가지고 그 환경의 다이내믹스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뉴럴넷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런 두 가지 타입의 내재적 보상을 사용을 해서 에이전트를 좀 레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재적 보상 텀은 다시 앞에 베타라고 하는 어떤 스케일링 팩터를 붙여서 구성을 하게 되고, 이러한 내재적 보상이랑 이제 게임 내 환경에서 얻은 외부적 보상이랑 그리고 이제 Qmax를 합해서 이제 타겟 값으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레이스 프레임워크가 유의미한지를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함으로써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레이스가 효과적으로 이런 게으른 에이전트를 사전에 방지하는지, 그리고 이제 새로에 추가된 두 가지 내재적 보상 IDI랑 CDI가 실제 기여하는가, 그리고 이제 외부적 상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게 진짜로 성공적인 전략인지, 마지막으로 이제 폴리시 그라디언트 방식이랑도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고요. 이제 뭐 실험 셋업은 스타크래프트 2 환경이랑 구글 리서치 풋볼 그 축구 게임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성능은 좋다고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보면 이 붉은색 부분이 지금 현재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제시된 레이스 프레임워크고, 파란색 부분은 QMix DR이라고 하는 기존 소타의 이 DR이라고 하는 게 댄스 리워드예요. 그래서 원래 스타크래프트 2 환경의 리워드는 스팔사인데 이 리워드를 좀 잘 주는 방식으로 세팅을 해서 학습을 시켰더니 이제 기존 소타의 리워드가 잘 보급돼 있는 만큼 그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워킹을 잘 했다, 이런 결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풋볼 게임에 대해서도 역시나 레이스가 성능이 제일 좋았다. 그리고 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테스트를 했는데 이것도 유의미했다라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그 MARL 에이전트에 대해서 보다 좀 근면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새 보상 타입 두 가지를 제시한 아이디어가 좀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게으른 에이전트다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해결했다는 부분이 좀 재밌게 느껴져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메타RL 관련한 논문인데요. 요거는 이제 메타RL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태스크들의 어떤 중간점, 평균점을 기준으로 학습을 해서 나중에 그 가중치를 가지고 새로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이제 후에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있는 RL 서브필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태스크들 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베리언스 때문에 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안정성 레벨이라고 하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좀 더 로버스트하게 메타러닝을 해보겠다라는 아이디어고요.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동일한 내용이고, 예시를 좀 들면 이런 이제 주행 태스크가 있는데 날씨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쳤을 때 이 날씨도 세 가지, 그다음에 주행도 뭐 차나 고속도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할 때 총 9개의 태스크가 있는데, 만약 이 평균점으로 학습을 했을 때는 이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그대로 잘 하게 되는데, 이제 되게 리스키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학습을 시키고 연구를 할 때는 상관없지만 실제 서비스에 들어가야 될 때는 극단적인 케이스의 경우에는 망해버리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학습하자라는 내용이고, 여기서 리스크 센시티브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혹시 디스트리뷰셔널 RL 논문을 보신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익숙하게 보신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리워드가 디터미니스틱하게 결정적으로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1에서부터 5 사이에 어떤 값이 있다, 이렇게 그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이 좀 확률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럴 때 두 가지 행동이 있을 때 어떤 한 행동은 극단적으로 좋은 보상이거나 극단적으로 나쁜 보상이 들어올 수 있는 반면에, 어떤 행동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그 평균에서 많이 멀지 않은 보상값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쳤을 때 이제 더 안 좋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원래 평균 보상은 좀 낮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행동을 선택하자, 이런 전략이 리스크 어버스 전략이고요. 리스크 시킹은 그래도 이제 맥스치의 어떤 퍼포먼스를 좀 더 반영하고 싶다 하면 이제 적용하는 정책인데, 이제 현재로서는 이 리스크 어버스한 방식을 써보고 싶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CVAR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보상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을 때 이제 뭐 평균이나 이런 부분을 보지 말고 하위, 가장 나쁠 수도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보상을 계산해서 요걸 고려해서 학습을 하자라는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제 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좀 리턴이 낮은 태스크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버샘플링해서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최종적으로 소개할 로버스트 메타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요 메타 RL 알고리즘에 대해 CVAR만 적용한 거랑, 그리고 로버스트 메타 RL 그 마지막에 잘 못하고 있는 태스크에 대해서만 좀 더 오버샘플링해서 학습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실험을 했다고 하고요. 결과는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면 기존 메타RL은 그냥 ABCD 태스크가 있을 때 평균점의 어떤 파라미터로 학습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된 경우에는 A'이라고 하는 A와 비슷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지만 D'이라고 하는 D 태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하는 그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근데 이제 CVAR을 적용을 하면 이제 초점이 아무래도 좀 잘 못하는 좀 리스크한 이제 태스크 쪽에 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오버샘플링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비율을 높여주면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샘플링을 할 때 태스크 샘플을 이렇게 하고 이 태스크 안에서 또 M개 롤아웃을 이제 얻게 됩니다.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넥스트 스테이트를 얻어서 이 평균 리턴을 구하고 여기서 이제 퀀타일 값을 구해서 좀 낮은 치에 있는 보상들의 예측치를 기준으로
이제 메타 학습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CVAR 폴리시 그라디언트 방식이 경사 편향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해결하는 방식을 여기서 가볍게 서술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는 제거를 했는데 베리언스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이제 뒤에서 더 얘기할 내용이고요. 그 태스크 셋 자체를 전체가 아니라 로우 리턴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태스크에서 불러와서 그 부분들을 위주로 오버샘플링하면 이제 더 그 태스크가 바뀌어서 생기는 베리언스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태스크 자체를 추출하는 어떤 파라미터를 하나 사용을 해서 태스크를 뽑고 메타 학습이랑 엠브를 넣어서 롤아웃을 뽑고 그렇게 뽑은 평균 리턴이랑 좀 일치하는 태스크를 다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이 파라미터를 계속해서 낮은 리턴 쪽을 갖는 태스크를 뽑도록 하는 그런 트릭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뭐 이거에 관련한 내용이고요. 이제 요 과정에서 이 태스크의 개수가 너무 낮아지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해요. 한 개보다 더 작아지면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최소치를 아까 말씀드린 조절 가능한 안정성 레벨 베타라고 해서 이 베타보다는 더 적은 태스크에서는 샘플링하지 마라 이런 기준을 넣어준 그런 방법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리스크 어버스한 전략을 썼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벤치마크를 했는데 이제 뭐 기존 소타보다 잘 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카자드 둠이라고 하는 건 이 가운데 있는 짧은 패스에는 뭐 비도 오고 좀 미끄러운 길이라서 이 검은색 부분에 해저드에 빠질 수 있는데 이제 제시한 방법 CVAR ML이나 아니면 로버스트 ML 같은 경우에는 잘 먼 거리를 돌아서 수렴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무조건 환경에서도 잘 피팅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스트한 메타러닝을 위해서 리스크 센시티브한 기법을 썼다라는 부분이 좀 재밌어서 가져오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오프라인 RL이랑 메타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 RL 그리고 메타 RL에 대해서 논문 하나씩 들고 와서 소개해드렸는데 네, 좀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